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역과 터미널은 다시 떠나는 아쉬움과 보내는 그리움으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후 한때 정체를 빚던 도내 고속도로는 이 시각 현재 별다른 정체 구간 없이 차량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은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의 정을 듬뿍 받아왔지만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짧은 연휴를 끝내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귀경길 발걸음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좀 아쉽고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만에 엄마 아빠도 만나서 반가웠고 그때를 또 기다려야죠. 또 열심히 살고. 명절 끝 가족을 배웅하는 일은 기차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거리인데 오고 가는 일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기에 부모의 마음은 또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해요. 명절 때 또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가니까 너무 서운해요. 모처럼 만에 느낀 고향에서의 포근함은 타지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의지했던 게 고향인데 고향에 내려와서 푹 쉬다 가서 에너지도 회복됐고.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한때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교통 혼잡 구간이 점차 해소되면서 현재는 무난한 소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동안 19만 대의 차량이 도내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라북도 지역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이 14도 가까이 오르는 등 도내 최고 기온이 3월 중순에 해당하는 13도 안팎을 보였고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일부 지역에는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비나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 수온주가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반짝추위가 예상됩니다. 명절이나 주말 휴일에 특히 붐비는 곳이 바로 철도역입니다. 익산역은 유라시아 출발역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차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통 107년이 되는 익산역, 전라, 호남, 군산, 장항선이 교차하는 호남철도의 집결지이자 전북의 관문으로 통합니다. 익산시는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복합 환승센터를 비롯해 광역 전철망, 화물 물류기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편하게 좀 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익산역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역인데 좀 공간이 역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익산역 주차장은 동편과 서편에 각각 111면과 372면, 환승장 옆에 87면이 추가로 만들어져 총 570면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주말에 익산역 열차 운행 횟수는 평균 272회, 이용객은 1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속 전철 역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용객 대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차 공간 때문에 승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했어요. 많이 걸어서 가야 되고 또 특히 비 오는 때는 인근 상가와 주택가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역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척분들도 와서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주차 문제는 당연히 주차 면적 확대가 해결책인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신규 매입이 어려울 경우 수원역이나 대전역 같이 선상 주차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선상 역사 있는 바로 옆에 선상 주차장을 건립해서 한 1000여 대 이상을 더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전라북도 도민이나 익산 시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익산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부 진입도로와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각각 도로 이정표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익산역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 잠정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 때문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 직원들로부터 공장 측이 퇴비로 쓸 연초박을 몰래 태웠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 지난 여름 공장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계 대다수가 철거돼 내부가 휑하지만 10년 전 퇴비 생산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비료 공장 측은 KTNG로부터 받은 담배 찌꺼기 연초박으로 이곳에서 퇴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만약 퇴비를 만들었다면 몇십 년이 지나도 있죠. 검정 것이나 묻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게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퇴비를 안 만났다는 결론이죠. 시설물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널려 있지만 실제로 퇴비를 만든 흔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퇴비가 아니에요. 비료예요. 그려서 태워서 그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거기에서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지난 2009년 이후 KTNG에서 해당 공장에 유입된 연초박은 최소 2,240여 톤. 주민들 말대로 비료를 만들기 위해 연초박을 태웠다면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이 계속되었지만 익산시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가동되는 동안 시민들이 이 구토나 어지럼증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언론에 많은 취재도 있었거든요. 비료 공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고 공장과 KTNG가 신고한 내용만 접수했을 뿐 퇴비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신축 당시 공장이 제출한 사진 한 장만 믿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퇴비 생산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산물 비료 생산량이 지금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담배 물질인 TSNA가 마을 주변에서 검출되면서 암 발병과 연초박 간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 익산시의 허술한 행정이 피해를 더 키운 건 아닌지 마을 주민들의 답답함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구제역이 중부지방까지 남하하면서 도내 시군 예방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 구제역 거점 초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 돼지 4만 8천 마리의 추가 백신 접종과 생석회 도포를 당부했습니다. 익산시도 안성이나 충주 등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부터 소 반입을 금지하고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1일까지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군산 비흥항 해상에 정박 중인 7.9톤급 형망어선 한 척에 물이 차 전복되면서 연료용 경유 일부가 흘러나와 오염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양경찰은 승선한 선원은 없었지만 사고 어선을 선착장으로 계류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탈락자 발생으로 내일부터 대규모 고입 추가 모집이 실시됩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 전기 고등학교 23개 학교에서 1,100여 명, 그리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비평준화 일반고 45개 곳에서 1,05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상은 정시 모집에 어느 학교에도 합격하지 않은 학생으로 한 개 학교, 한 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내 이전 공공기관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이전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계획은 지식산업 육성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